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를 넓혀가며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나만의 풀이 알고리즘 수립하기, 영어에서 한 가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선택적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뭐 공부 자극 영상을 봤다, 글을 봤다 해서 공부 의지가 확 높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친구가 드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만의 공부 자극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의외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게임도 좋아하고 성적도 중위권이었다. 네. 근데 게임 뭐 좋아하셨어요? 전 메이플 스토리 스토리랑 맞아요.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도 좋아해서. 던전 앤 파이터 너무 유명한데요. 던파. 네.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뭐 생각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네. 되게 좁은 교회 옥탑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약간 그런 결핍들이 있으면서 나중엔 진짜 성공해야지 이런 다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의뢰 그렇듯이 이제 그런 생각만 하지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공부를 좀 미뤘거든요.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2 말이 되니까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그래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곧 고등학생이다. 내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현실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행히도 중2 말에 제가 어떤 과학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의 모습을 처음 보고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전까지는 꿈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나는 물리학 연구원이 돼야겠다 하고 저만의 그런 제대로 된 첫 목표를 정하게 되어서 중3 시작할 때부터 되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과학고 준비도 한 학기 동안 좀 열심히 하면서 그때는 되게 떨어져서 슬프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 거예요.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도 노는 게 아니라 문제집 풀고 또 집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 습관이 그때 형성이 되니까 이후에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리고 과학고 준비할 때 수학과학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가 선행을 아예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중3 시작할 때부터 되게 조급하게 많이 선행을 했어요. 고등학교 수학과학을. 네. 그래서 그때 과학고는 떨어졌지만 그때 공부한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과학 성적을 잘 봤는데 되게 좋은 밑거름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3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고1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전교 4등을 입학해서 처음 했어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그쵸. 네. 특목고 떨어진 친구들도 나름 학교에 많이 왔어서 긴장을 했는데 진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긴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느끼고, 제 위에 이제 3명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3명보다만 열심히 하면 전교 1등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그때 생겨서 더 날개에 단 듯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신 과목별 공부법 핵심 이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 소린TV의 최고의 어떤 제 생각에 컨텐츠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를 넓혀가며 공부하는 거예요. 넓혀가며 공부한다. 네. 교과서는 굉장히 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문이 생략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실리는데 시험에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문제화될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략된 원문을 다 읽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학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야 그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의식도 더 잘 보이고 그 작가의 특징도 좀 더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부분을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그 작가의 다른 대표작도 공부하면 좋아요. 그렇겠네요. 작가의 그런 문제의식이라든가 특징이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 걸 다 읽진 않아도 검색만 해보고 그런 작품의 주제, 특징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외부 지문이 대비가 잘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네. 한 작품을 공부했으면 그 작품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작품들도 2-3가지 정도 공부하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정철의 3위인곡을 공부한다 하면은 그와 연관된 작품인 유배가사의 대표작인 정과정, 만분가 같은 작품을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등장할 때 그렇게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씩 특징이 다르거나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출제하시거든요. 네. 그걸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연계 작품 공부하기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수학은 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공부법이 있고 이게 책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만의 풀이 알고리즘 수립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공감하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풀고 틀리면 채점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네. 내가 어떤 문제 조건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할 전략은 뭔가, 첫 번째로 취할 접근은 무엇인가를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수학의 알고리즘처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네네. 2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를 한다. 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로 근해 공식을 사용해 본다.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저만의 알고리즘을 다 수립을 해놨거든요. 네네. 조건별로, 개념별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 수가 있고 좀 고난도 문제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정립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접근하기가 쉽더라고요. 야, 많은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 가서 알고리즘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맨땅에 헤딩하시 이거 풀어볼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것들이 미리 다 돼 있어야 된다. 네네. 어느 정도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거네요. 그쵸. 매뉴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영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과목은 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정교 1등의 영단어 암기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소린TV 조회수 1등의 영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신 공부법 관련해서는 한 가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선택적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통암기도 가능해요. 네. 지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과서 뭐 몇 강 플러스 모의고사 지문 100개 막 이런 식으로 지문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암기하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선택적 암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본 요소는 5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 문법, 두 번째로 접속사, 접속사, 세 번째로 주제, 주제, 네 번째 개요, 개요, 다섯 번째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강조한 내용. 네, 이렇게 네. 5가지인데 문법은 사실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문제화가 가장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당연하고 쉬운 문법은 넘어가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법이다 하면은 형광펜을 그어서 네. 그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문제화가 됐을 때 내가 직접 빈칸을 쓸 수 있는 정도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알아두셔야 하고 네. 그다음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일 때가 많잖아요. 네, 네. 역접이 나오면 그 뒤에 되게 전체적인 핵심 주장이 나올 때도 주장이 많고 나올 때도 뭐 however 나온다든지. 네. 네. 그래서 그 접속사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들어갈 접속사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주제인데요. 네. 문제로 글에 주제를 묻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순간 헷갈리거든요. 네, 헷갈리죠. 그래서 주제도 하나하나 지문별로 이해해 두셔야 하고 네 번째는 개요인데요. 네. 주제랑 조금 다른 점은 그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좀 화살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는 거예요. 네. 주제는 딱 한 문장이라면 개요는 이제 좀 간단화해서 뭐 다음 근데 좀 역접이 와서 이제 주장이 반전돼서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알아두면 글의 흐름에 대해서 묻는 문제나 아니면 문장 삽입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 아직 하나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국어 공부법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을 써가지고 네. 눈에 딱 보이게 시각화를 하시던데 영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네. 똑같이 하시고 이게 책에 혹시 나오나요? 네, 내용도? 책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책도 한번 봐야겠네요, 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5번째는 뭔가요? 5번째는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인데요. 강조하시네요. 문제 출제자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조한 내용은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눈에 띄는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분석 노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아예 빈칸이 뚫려서 나왔을 때 직접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푼데서부터 보면 글의 전체 개요, 주제, 그걸 찾기 위한 접속사, 그다음 문법, 선생님이 그중에 강조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언뜻 듣고 보면 다 외우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알고 접근하는 것과 이걸 선택적으로, 왜냐면 걔만 각계격파한다는 느낌이랑 이걸 통째로 외운 거 완전 다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뭐랄까 노하우들을 조금 아낌없이 좀 배우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취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지적 비용은 소모가 돼요. 근데 값진 거니까, 그런데 아낌없이 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는 단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조회수 1등 영상이기도 한데 한번 방법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약간 자랑을 하자면 이제 152만 회. 그렇죠. 152만 회. 1위 영상. 1위 영상. 네, 지금 단어장은 없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어장이 데이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단어장은 데이 시작하는 페이지에 그 단어가 한 페이지에 조그맣게 단어들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 그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보면서 뜻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가 있는지 네. 아니면 모르는 단어인지를 한번 체크해요. 그래서 답을 잘 쓴 단어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네, 없죠. 그거는 패스하면 되고 틀린 단어들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쳤거든요. 네. 영단어 공부할 때. 네. 그래서 앞에서 틀렸던 단어, 헷갈렸던 단어는 그 뒤에 본문 페이지에서 그 단어 옆에 조그맣게 별표를 해줬어요. 하나. 네. 별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어의 중요도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준호도. 네, 별표가 많을수록 내가 더 안 외워지고 더 많이 노력을 투자해서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어 암기를 할 때는 최대한 오감을 활용해서 입으로도 많이 얘기해보고 네. 손으로도 써보고 눈으로도 많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최대한 체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요. 네. 또 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그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지 그쵸.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이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또 실제로 쓰일 때 뭐 어떤 전치사와 같이 쓰인다든가 그런 형태적인 면에서도 훨씬 이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단어 하나당 그 예문 하나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줬고요. 해준다. 단어장에는 예문이 나와 있지만 사실 잘 와닿지 않고 어려운 예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서 가장 간단하고 내가 잘 외워지는 문장을 하나 옆에 적어줬어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공부를 해줬고요. 네. 그런 식으로 끝까지 다 공부하고 그다음 단어장에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를 보고 또 테스트에서 틀린 단어는 다시 본문에서 별표 하나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3일 기준 누적 복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데이 3을 오늘 공부한다면 1, 2에 대해서 가볍게 복습해준 후에 3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요. 네. 1, 2는 제가 별표 쳤던 단어들에 대해서만 단어가 있고 뜻이 있으면 뜻을 손으로 가린 채로 아니면 셀로판지로 가리고 뜻만 말로 해보는 거예요. 네. 직접 쓰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말이 버벅이거나 말이 안 나온 건 또 별표 추가해주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데이 3도 공부를 해주면 되고 3일 기준 복습을 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으로도 복습을 또 해줬어요. 그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퀴즐렛이라는 네. 사이트를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 단어장의 단어 중에서 별표 2개 이상인 단어만 거기에 단어 카드로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단어만 뜨면 내가 한글 뜻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입력할 수 있고, 네. 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되게 짧게 걸려요. 네, 얼마 안 걸리죠. 그렇게 네, 하면.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했던 단어들에 대해서만 그런 테스트를 또 봅니다. 혼자. 거기서 틀리면 또 별표 추가해주고. 또 추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전체 단어 중 안 외워지는 단어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한 달 기준으로도 그거를 해주고 이게 별표가 너무 많아지면 스스로 기준을 바꿔도 돼요. 별표 3개 이상만 복습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복습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끝까지 안 외워지는 애들만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마스터하면 이 단어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니까 네. 그것들까지 이제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소리님 되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5대 3대가 되게 체화가 돼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공부 같은 것들이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단어장을 보면서 그냥 계속 그것만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이걸 내가 예문도 보고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체득하려고 노력해보고 퀴즐렛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누적 복습도 하면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게 비율이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무조건 10대 0, 10대 0요. 그냥 단어장만 그냥 보고 또 보고 아는 것도 그냥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거기 비용을 엄청 소모를 하는데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공부에 지치지 않는 마음을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해두신 부분이 있어서 좀 와닿았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뭐 공부 자극 영상을 봤다, 글을 봤다 해서 공부 의지가 확 높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친구가 드물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어떤 순간에는 아 진짜 공부해야지 하고 되게 열정이 높다가도 이게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휘발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저만의 공부 자극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수만위에서 공부법 칼럼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칼럼들 중에서 진짜 와닿고 정말 이거 읽자마자 공부가 미친 듯이 하고 싶어진다 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프린트해서 네. 매일 읽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 네. 그 마음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공부법 책, 제가 책도 냈지만 그 당시에는 또 명문대생 분들이 합격 수기를 쓴 걸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네네. 책에서도 되게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페이지들 이렇게 표시해놓고 네. 읽어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있는 공부 자극 영상은 보시면 안 돼요. 네. 매일 그걸 보기에는 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맞죠. 유튜브에. 딴 데로 빠져요. 1시간은 기본으로 쓰니까 맞아요. 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공부하는 확실한 이유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거나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진로 탐색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의미를 느끼고 세상에 좀 기여할 수 있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런 고민들을 학생들이 좀 생각보다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럴 시간도 없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유가 정해지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좀 수단적인 거네요. 내 꿈을 위한. 그렇죠. 아까도 공부를 하게 된 내 계기가 중학생 때 과학자분 보고 멋져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랑 뭔가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